안녕하세요. 경기도 모처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던 작년,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못 모르는 나이도 아닌데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해서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혼했죠. 구독자 여러분, 왜 여자는 늘 결혼할 때 약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 대한민국에서 결혼할 때 집을 해오고 반반 결혼을 해도 시집 종년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결혼하면 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당연해지고 결혼하면 친정보다는 시댁이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일은 영영 없을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건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양쪽 부부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는데요. 오늘 저의 이혼 사연을 들어보시고 과연 제 경우에도 두 사람 다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었을지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저 역시 결혼은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남편과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가 가족이라 봤자 실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무남동료 외동에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빠는 저 어릴 때 이혼하셨다 들었고 자라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냥 저에게는 돌아가신 아빠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대리효도를 바란 건 아니지만 저 혼자이다 보니 결혼하고 엄마를 혼자 놔두는 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도 얻었으면 했어요. 원래 엄마 걱정에 결혼도 일찍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길게 한 편은 아니에요. 둘이 같은 직장에서 2년 정도 만났고 남편은 결혼해서 더 좋은 보수를 주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남편이 한참 결혼하자고 할 때 제가 사실 망설인 건 엄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환갑 넘는 지금도 부동산을 활발히 운영하고 계시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만약 나 시집 가고 나면 집에 엄마가 혼자 쓸쓸히 앉아 있는 장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마음은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엄마는 당연히 좋은 남자 있으면 시집 빨리 가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원래 결혼은 일찍 할 생각 없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32세 정도에 하면 되지 않겠나 계획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자 나이 32은 너무 늦다고 하면서 자기 나이도 고려해달라고 결혼을 졸랐습니다.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잘 알아. 장모님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오히려 우리가 빨리 결혼해서 장모님 근처에 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여자 나이 30 넘으면 솔직히 아이 낳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거야. 결혼할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자꾸 결혼 재촉하시는 통에 내가 뭐 다른 핑계는 대지도 못하겠다. 만나는 여자도 있다고 했더니 데려오라고 난리셔. 나는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는 빨리 가라고 하시지만 나 보내놓고 엄마 혼자 너무 적적하실 것 같단 말이야. 나 아직 엄마랑 여행도 안 가본 데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딱 1년만 더 있다가 생각해 볼게. 내가 너희 집에서 아들 노릇 잘할 테니까 엄마 혼자 계시다고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니까. 몇 번 결혼을 미루다가 제가 30이 되던 해에는 우리 친정 엄마까지 결혼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또래 친구들이 그 나이에 결혼을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나도 이때 결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엄마가 아는 부동산에 우리 신혼집으로 할 만한 집이 급매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집 사는 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단 엄마가 계약금 내고 엄마 명의로 해줄 테니 나중에 잔금 대출은 제가 하고 명의 변경을 하던지 결혼 시기가 안 맞으면 전세 주는 쪽으로 고민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말 나오기 전에 저는 엄마 도움으로 이미 집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남편과 교제 중이고 결혼도 고려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집 사는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남편이 저한테 한 번은 슬쩍 집 명의를 누구로 할 건지 물어보긴 했습니다. 이번에 장모님이 집 사라고 하신 거 그건 네 명의로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할 거 고려해서 해주시는 거면 아예 네 명의로 하는 게 나중에 편하지 않을까? 엄마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 돈보다 엄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엄마 덕에 마련한 집인데 그럴 순 없지. 나중에 우리 집 팔 때 오르면 엄마 챙겨드리고 싶어. 엄마 명의로 하는 게 내 생각엔 맞아. 그래 뭐 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그 문제는 네 몫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쨌든 내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일이지 뭐. 사실 우리 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도 아니고 여기는 너무 비싸서 걱정 많이 했거든.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가 집을 매매한 그 시점부터 더 결혼을 재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은근히 결혼을 밀어붙이며 마음만 먹으면 동거부터 해도 되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아마 예비 시댁에도 남편이 미리 말해놨을 거라 짐작합니다. 예비 시댁은 지방이라 저는 결혼 전에는 왕래한 적이 없어요. 남들은 사귀면서 간혹 얼굴 보기도 하고 그런다지만 저는 어쩌다 보니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가 식구들을 미리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만나는 일도 긴장이었지만 사실 걱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귀면서 느낀 거지만 시댁은 워낙 가족끼리 단란하고 잘 뭉치는 편이라 그게 또 걱정이더라고요. 가족끼리 자주 보는 게 가까우면야 몰라도 거리가 멀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연애할 때 남편이 무심코 한 말 중에 자기 부모님은 며느리 욕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면 된다 그러셨어. 너 정도면야 더 바랄 게 없지. 우리 부모님같이 며느리 욕심 없는 분들은 또 없을걸? 하지만 저는 예비 시부모님이 나를 과연 평범하게 생각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옛날 분들은 양쪽 부모가 다 계시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제가 편모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시집 장가가는 집에 좋은 부모가 다 계시고 사랑받으며 살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혹시 오빠 부모님은 나 편모 가정이라는 건 알고 계셔?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살짝 뜨끔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눈치로 아직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구나 하고 알겠더라고요.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정식으로 인사하러 가기 전에 말씀드릴 거니 걱정 말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너 아버지 안 계신 건 결혼 반대할 이유는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말은 저를 안심시키려는지 저리해줘서 고맙긴 했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는 걱정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드릴 작정이었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굳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밀어붙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도 그렇지만 상대 쪽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첫인사를 갔을 때 제 걱정과 달리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며 제가 아빠 없이 너무 잘 컸다고 엄마가 너무 고생하셨겠다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훔치실 정도로요. 그때는 결혼에 대해 자세한 건 묻지 않으셨고 우리 가족 사연이랑 엄마가 저 어찌 키우셨는지 등등 살아온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어머니는 엄마가 너 하나 잘 키우느라 참 고생하셨겠구나 라며 오히려 기특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나름 안심이 되었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졌습니다. 결혼 일정이 잡히고 상견례를 준비할 때쯤 시댁에서는 이미 남편을 통해 신혼집을 제가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시댁 어른들은
제가 집도 해오고 야무지다며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딸을 정말 잘 키우셔서 우리 집안에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저도 딸이 있으니 안 싸던 마음을 잘 알죠. 큰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를 대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 보니까 제가 뭘 가르칠 것도 없어 보이던데요. 제가 가르친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셔요. 공부만 하느라 살림이 서툴러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사부인. 별 걱정을 다 하셔요. 제가 장가가는 미천이라고 아들한테 잘 가르쳐놨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애들 신혼집 걱정을 우리도 많이 했는데 사부인이 부동산을 하시는 덕에 좋은 아파트를 미리 마련했다고 들었답니다. 아유, 어찌나 고마운 일인지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어서 집 넓혀가야겠죠. 요즘 세상에 집을 뭐 남자만 해오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이제 결혼하면 둘이 할 몫이죠. 아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우리 며느리 예물만큼은 평생 쓸 수 있는 걸로다가 신경 써서 해줘야겠네요. 우리 아들도 아마 아들처럼 잘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도 좋았고 우리 친정아빠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댁에서는 엄마에게 곤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내내 정말 저를 똑부러지게 잘 키웠다는 말과 엄마가 참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에게 아들 잘 키웠다는 칭찬만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혹시라도 집이 4명이라 시댁에서 마뜩찮아 하거나 책 잡힐 것 같으면 김서방 명의로 집 해줘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거절하고 엄마 명의로 놔두었습니다. 당연히 결혼 전 친정에서 마련한 거니 시댁이나 남편은 토다는 일은 없었어요. 결혼 때까지 잡음도 없었고 무난하게 결혼한 편이에요. 나머지는 그이와 제가 반반하여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복받은 결혼이라고 참 스스로 위안하며 결혼한 것 같아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인터넷에 사는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았고 시댁 등살에 못 이겨서 힘들어하고 고부 갈등, 안부 전화, 며느리돌이 등등 골치 아픈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나은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제가 집도 해가고 공평하게 반반 결혼까지 하니 시댁에서 덜 해왔다 소리는커녕 환영받을 거고 내 지분이 크니 시댁 때문에 힘들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결혼하고 초반부터 알겠더라고요. 원래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운다고 하지만 우리 부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10월드는 10월드인지 일단 남편부터가 결혼 전과는 다르게 변하더라고요. 집 해오고 반반 결혼해도 시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처음 그걸 느낀 게 명절 때였습니다. 시집 보낸 외동딸 오매불망 기다릴 엄마 생각에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과 친정을 같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러지 않나요? 명절 전날에 시댁 가서 일하고 명절 당일에 차례 지내고 친정으로 올라오는 거요. 저도 시댁이 지방이다 보니 자고 오는 걸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요. 약속과 달리 정작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는 게 어렵겠다고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한 거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명절에 우두커니 내내 혼자 지내라는 거야? 명절 당일에 인사하고 올라가면 될 일인데 왜 그게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당신도 생각해봐. 우리 식구가 다 몇이냐? 외가도 여긴데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잖아. 이럴 때 한번 인사드려야 하는 거야. 너도 결혼했으면 우리 집 분위기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해? 무조건 공평하게 하자고 외치면 피곤해서 어찌 사냐? 어?
당신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양쪽이 똑같이 하겠다고, 아니, 더 잘하겠다고 한 사람이 당신 아니었어? 아, 여보! 당신은 장모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좀 생각해줘라. 가뜩이나 나 결혼하는데 큰돈 못 보태줘서 의기소침해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 마음은 배려조차 안 하는 거냐?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이번만은 양보 좀 해줘. 당신이 가족들 들이닥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면 돈 좀 해온 며느리가 유세 부린다 생각하고 상처받으실 거야. 여기 아직 대한민국이야. 결혼하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뭐?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 전에 말하지 그랬어. 그럼 나는 매번 명절 때마다 당신네 집에서 몇 날 며칠 봉사하고 우리 엄마는 매번 명절을 혼자 계셔야 한다는 거네? 이게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여자가 결혼하면 시댁에 잘해야 하는 분위기라는 거잖아. 뭘 그렇게 따지고 두냐? 당신이 이렇게 피곤한 스타일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하는데 이혼이라는 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러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첫 명절엔 시 외가까지 방문하는 바람에 3일을 꼬박 음식하고 인사하고 저희 집엔 그 주 주말에나 갈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 집에 가서 애써 표정 관리하느라 정말 혼났습니다. 엄마는 서운한 마음 우리 부부에게 감추고 명절에 혼자 준비하신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눈물 삼키며 엄마가 잔뜩 싸주는 음식 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한테만 결혼 후 첫 명절 아니잖아. 나한테도 첫 명절이고 우리 엄마 기다리는 마음 당신이 배려해줬어야지. 결혼 전 약속과 너무 다르잖아. 공평하게 살고 싶어서 반반했고 이 비싼 집까지 우리 엄마가 해주셨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야? 제가 따졌더니 남편도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도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막말로 그 집 당신 명이 아니잖아. 내 명의도 아니고. 그럼 우리 집이 아니지. 장모님 명의인데 그게 어찌 당신이 집을 해온 게 되는 거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남녀가 가정을 맺고 사는데 평균적인 결혼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남자가 훨씬 많아. 근데 그게 네 생각엔 올바른 것 같아? 둘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남자가 더 큰 돈을 해오는 걸 바라는 건 된장녀가 아니면 뭐겠어? 공평하게 반반해서 결혼했으니 서로 할 말 없는 거라고? 당신 정신 차려. 여기 대한민국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혼 생활이 칼로 무자르듯 공평해질 수는 없으니까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 뭐 순리? 시댁 우선 챙기고 친정 배려 없는 게 당신은 순리인가 봐? 아들처럼 자라겠다는 사람은 대체 어딜 간 거니? 내가 해온 집이 아니라고?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런 논리를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내내 당신 엄마 얘기만 주구장창 했지? 우리 어머니 한번 생각은 안 했어? 잘난 며느리 들어왔다고 정부 치려고 노력하는 시어머니가 며칠이나 되겠냐? 우리 엄마 불쌍한 건 하나도 몰라주면서 내내 불평불만이지 당신은? 남편 입에서 자기 엄마 불쌍하다는 말이랑 저에게 정부 치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정부 치료한다니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기 엄마가 저를 결혼한 이후로 얼마나 들볶았는지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겠다던 분이 결혼해서는 제가 아빠가 없으니 이제 시부모님을 제대로 된 부모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입니다.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죠. 사실 너한테는 말은 안 했다만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다고 장인어른 사랑도 못 받는 집에 보냈겠니? 네가 야무지고 직업 좋고 게다가 집도 엄마가 마련했으니 이만하면 아빠 없는 단점은 덮이겠다 싶어서 허락한 거야. 이제는 너도 우리 식구잖니? 친정엄마는 능력 있으시니 이제 자기 인생 사시라고 하고
너는 우리 집 며느리들이 다 해줬으면 한다. 왜 저는 그 말에 하기 싫다, 어머니 아들 같은 사위도 필요 없다 소리를 못했을까요? 왜 박차고 나오지 못했는지 제 자신이 참 싫습니다. 웃긴 건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저에게 안부 전화 강요는 안 하셨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나 전화를 아침 저녁으로 꼭 하셨습니다. 전화하셔서 할 말이란 게요, 뻔하죠. 아들 챙기라는 소리셨습니다. 예, 너 직장 다녀서 바쁜 건 안다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밥상에 국이 아침 저녁으로 똑같다고. 전날 상에 올릴 반찬 준비하면 아침에 덜 번거로운데 그런 센스가 없니? 안 되겠구나. 내일부터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장 봐서 가르쳐주는 반찬 하도록 해봐. 어머니, 저도 퇴근하면 쉴 시간이 필요한데 집안일하고 반찬하면 시간 모자라요. 제가 알아서 간단하게 해먹을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음식도 서투르고 살림도 서투르니 내가 가르쳐 주려는 거야. 어차피 넌 우리 아들 입맛 맞춰서 요리할 거 아니니? 우리 아들 입맛은 내가 잘하니까 가르쳐 주려는 거지 별 뜻 없다. 괜히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오해 말어. 음식 간섭까지는 크게 이해해 보겠는데 어머니는 부부 사이까지 민망하게 간섭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아이를 가질 건지 궁금해 하시면서 혹시라도 큰애가 딸이면 친척의 면이 안 서니 웬만하면 아들 낳을 수 있게 네가 몸조리 잘하고 좋은 씨 받을 수 있게 경건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신다거나, 시댁이 지방인데도 모은 가족 행사가 그리 많은지 오라가라 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자주 올라오시기도 했어요. 우리도 우리지만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근거리에 살거든요. 시누이가 아직 아기가 어립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딸네 집을 오며 가며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러니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들르는 건 당연지사였죠. 그런데 시누이도 은근히 골 때리는 캐릭터입니다. 저를 말로는 친언니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 시댁 행사에까지 저를 동원하기도 했어요. 시누이 사돈어른 생신상에 저까지 동원되어 꼬박 하루를 음식하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다시는 시누이 시댁 일에 안 간다고 선언했더니만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동생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깟 음식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야? 당신은 외동이라 그런지 가족관계를 참 이해를 못해. 장모님이랑 둘만 살아서 가족의 정이 부족한 거지. 내가 결혼해보니까 이제 알겠다. 왜 편모 편부 가정을 배우자로 기피하는지 말이야. 이딴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한 번 도와줬더니 시누이는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둘보다는 셋이 음식을 훨씬 수월하게 끝낸다며 다음번 제사 때 일손 부탁드려도 되냐고 웃으며 물어보는 시누이. 생각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는데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더 기막힌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가족끼리 당연한 걸 왜 부탁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 당연히 올케가 가서 도와줘야지. 앞으로도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 나는 집이 멀어서 자주 볼 일도 없다만 가까이 사는 니들끼리는 오며 가며 왕래하고 살아야지. 저는 시어머니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 집이랑은 30분 거리니까 새아가 네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신경 써주고 조카들도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그래. 그래야 네가 나중에 애 낳을 때 시누이도 너 도와주고 서로 돕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 나쁜 마음 갖지 말어. 네가 외동이라 가만 보니 가족의 정이 뭔지 모를 텐데 우리 집안처럼 정 많은 집에서 가족 간의 정도 쌓고 배우는 거다. 그래서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시누이가 급한 부탁이라며 연락을 해대는 통에 남편 조카들까지 봐주며 매여 있었습니다. 물론 대가로 돈 한 푼 과일 한 번 받은 적 없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고맙다는 말도 들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신우가 오빠가 있어서 그렇지 언니나 여동생이 있었으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애 봐주고 몸도 케어해주고 할 텐데
너도 외동이라 이런 정을 못 느끼지 않냐며 잘 좀 신경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저는 애 가질 생각은 아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습니다. 필요할 땐 가족이고 아닐 땐 이방인 취급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 2년 넘어가면서 직장인들이 가슴에 사직서 품고 다니듯 이혼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친정엄마에게 남편과 시댁에서 제가 힘든 건 티낸 적은 없습니다. 엄마는 간혹 물어보시긴 했어요. 외손주도 기다리셨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간 적 많아요. 웃긴 건 남편이 막상 친정에 오면 우리 엄마에게 말로 엄청 살갑게 굴고 넉살 좋게 굴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부부지간에 싸운 일 말하는 것처럼 불효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엄마에게 저 힘든 거 말하지 말라며 은근히 강요하기도 했고요. 물론 저도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없는 연기로라도 살갑게 굴던 남편이 연기조차 안 하더라고요. 친정에는 저만 가라고 하거나 우리 집은 챙길 행사가 없는 집이니 자기가 굳이 사위 역할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어버이날에도 저에게 봉투 하나 건네고는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서운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에 저는 남편이 잘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혼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상을 살다 보니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을 뿐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닭달에 응하지 않았고 남편이 자기 집에 더 맞춰야 한다는 말도 거부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제가 불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 알아서 하자는 식으로 부부관계는 점점 틀어지고 있었죠. 그러니 서로 복수하듯이 내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는 식으로 계산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혼을 앞당겨 실행하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마침 엄마가 환갑이셨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결심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함께 가지 않을 것을 뻔히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그래서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그러자 남편은 툭하니 말을 던졌습니다. 여행? 무슨 여행이야. 우리 부모님 해외도 못 가봤는데 당신은 장모님만 챙긴다 이거야? 남편 말을 듣는 순간 네가 그럼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남편 모습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에 실망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를 위해 일본 여행 일정 잡고 생신 당일에는 엄마를 위해 정성껏 상을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께 환갑 생신 파티를 하자고 하니 오히려 저 음식하는데 힘들까봐 그냥 집에서 간단히 고기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어휴, 생신상은 무슨. 환갑이 뭐 별거니? 나이 드니 생일 하나도 안 반갑다.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냥 그날은 엄마 좋아하는 고기나 구워주면 돼. 저도 고민 끝에 엄마 좋아하시는 고급 한우를 준비해 집에서 구워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그날 골프 약속 잡혔어. 그냥 용돈만 좀 드리면 되겠지? 저는 기대도 안 했던 터라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지만 뭘 더 기대하나 싶었죠. 엄마는 사위도 당연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점심에 먹을까 했는데 엄마가 맥주 한잔 하시고 싶다길래 초저녁에 아예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간만에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죠. 그런데
골프 약속이 있다던 남편이 그날 저녁도 안 먹고 일찍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엄마는 마침 사위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마침 잘 왔어. 아직 저녁 전이지? 자네 용돈도 고맙지만 그래도 나는 얼굴 보고 밥 같이 먹는 게 훨씬 좋아. 얼른 씻고 나와서 고기 같이 먹지 그래? 응? 정상적인 사람이면 장모님 생신에 봉투만 건넨 거 미안해하고 죄송하다 같이 먹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엄마 말 듣고는 눈을 팍 찡그리더니만 엄마 말에는 대답도 없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이 참, 여보. 장모님이랑 점심 먹는 거 아니었어? 나 들어와서 쉬려는데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네. 아이, 고기 냄새. 집안의 냄새가 이게 뭐야?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집에서 한우씩이나 구워 먹고. 아, 짜증나. 엄마는 사위 말에 무언하신지 갑자기 일어나서 창문을 다 여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앞에서 정말 싸우기 싫었지만 남편의 무례함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몰라? 지금 무례하게 군 거 빨리 사과드려. 그러자 눈치 보던 엄마가 우리 싸울까봐 다급하게 말을 막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원래 점심에 구워 먹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됐어. 다 먹었으니까 좀 이따가 나는 갈 테니 자네 푹 쉬어. 응? 엄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며 저와 먹은 걸 정리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절대 김서방이랑 싸우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저는 엄마 가시고 남편과 한판 싸울까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래봤자 내 힘만 빠지겠다 싶은 거예요. 저렇게 싹 썩고 무례한 인간한테 화내봤자 뭐하나요? 고쳐서 살 것도 아닌데요. 우리 엄마한테 하는 모습 보고 이 사람은 내가 평생 기대 살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결론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협의이혼이 가장 좋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내가 배우자나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간 제가 느꼈던 부당한 일들을 찬찬히 떠올리며 정리했고 간혹 싸울 때 녹음한 녹음 파일과 시어머니의 문자 폭탄도 모두 증거로 준비해두었습니다. 물론 신우이의 황당한 요구사항도 문자로 다 남아있었기에 다행이었죠. 그 인간이 협의이혼은 당연히 해주지 않을 거라 짐작한 저는 소송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내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뻔뻔하게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오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2주 전부터 자기 엄마 생일 예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곧 환갑이잖아. 당신도 여행도 가고 식사 대접도 했으니까 나도 이번에 제대로 해드리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우리 엄마 생신 기억은 하고 있는 거지? 설마 아니야? 이 인간이 지금 나한테 자기 엄마 생신을 챙기라는 게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재차 묻더라고요. 여행은 가족이 많아서 가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당신이 우리 어머니 환갑 생신상 좀 거하게 차려드려. 그게 좋겠어.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집으로 모셔서 2, 3일 쉬다 가시게 할 거니까 손님방 좀 정돈해주고. 어때? 나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 백화점 모시고 가서 옷도 한 벌씩 사드리면 좋겠네.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랑 친정엄마가 고기를 구워 먹고 있을 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 사람이 자기 어머니 생일이라고 나에게 성대한 저녁을 준비하라고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너무 황당해서 저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당신은 내가 엄마랑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렇게 싫은 얼굴을 하더니
지금 와서 당신 엄마 생일이라고 내가 차려야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요리는 할 줄 알아? 당신 엄마 생신이니까 당신이 준비해. 옷도 당신 돈으로 사드리든가. 나는 절대 못하겠어. 남편은 저의 반응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당신 엄마가 똑같아?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이랑 나랑 결혼 초부터 싸운 일인데 어쩌면 당신은 달라지질 않아? 이번에도 그래. 장모님은 여행 보내드리고 집에서 한우 구워 먹으면서 우리 엄마 생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잖아. 라고 소리치며 나와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 듣고 도저히 좋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신이고 뭐고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겨. 결혼해서 지금껏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나 할 만큼 한 사람이야. 더는 당신 집안 며느리 하기도 싫고 당신 마누라도 싫어. 우리 이혼해. 나 이런 취급받으면서 더는 못 살겠다.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마치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대체 왜? 내가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당신한테 폭력을 휘둘렀어? 이혼이 뭐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난 절대 도장 같은 거 안 찍어줘. 대한민국에서 시댁에 이 정도도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딨냐? 당신 말이야. 집이랑 돈 좀 해왔다고 나랑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뭐야? 무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다는 거 몰라? 암튼 나는 협의이혼은 절대 못 해주니까 원하면 소송 진행하고 위자료나 준비해. 유책 배우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또 있을까요? 남편은 마치 이혼의 이유가 될 만한 명백한 잘못이 없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태도에 더 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고 시댁이라고 그동안 둥글둥글하게 참고 웃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며 내가 느꼈던 감정적인 고통을 남편놈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소송해보면 알게 되겠지. 위자료 준비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지금 천지분간을 못하나 본데. 자, 이거 받아보고도 그런 소리 나오나 보자. 저는 남편 앞에 아직 접수하지 않고 그동안 준비해온 이혼소장 초안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게 뭔지 궁금한 듯 쳐다보다가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혼소장이라는 걸 보고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뭐야, 소장? 이게 이혼소장이야?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제껏 나 모르게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거야? 참 진짜 황당하네. 남편은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설마 아니 이혼소송 해보라는 말에 정말 이혼소장으로 응수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 당신 이럴 줄 알고 내가 소송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했는지 몰라. 소송으로 하라니 나도 도장 찍고 곱게는 못 끝내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동안 내가 당신네 집안에 당했던 종년 취급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받고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당신이나 각오 단단히 해.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내가 진짜로 이혼소송을 준비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일단 진정해. 화가 나면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냐. 내가 우리 엄마 생신상 좀 차리랬다고 이혼소장을 들이밀다니.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네. 갑자기 차분한 태도를 취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저는 얘기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당신 입으로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 거 바로 10분 전이거든? 암튼 다 정리하자. 나는 이런 취급받으면서 내 인생 낭비할 생각 없어. 여긴 우리 엄마 집이니까 당신은 일단 짐 정리해서 나가줘. 하루 시간 주면 되지? 그리고 당신 집안에는 직접 말하도록 해. 나는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그럼 우리 애도 없겠다. 더 볼 일 없는 거지? 한 집 살면서 소송할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 빨리 정리해줘. 일단 오늘은 나 친정에 갈 테니까 내일까지 짐 빼라. 짐 빼라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남편은 그제야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입만 벙긋거릴 뿐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다음 날 집에 왔더니 남편 짐은 그대로였고 출근한 상태길래 저는 대강 정리해서 남편 짐을 그날 모조리 본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엄마에게는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고 이혼하겠다는 말에 엄마도 생각이 많으신 듯 했지만 짧은 인생 힘들게 살지 말라고 왜 그동안 말 안 했냐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물론 소장 보내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혼을 조용히 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시댁도 난리였고 남편도 싹싹 빌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그 집 식구들 기본 사상은 절대 뜯어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아는 저는 단호하게 소송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자기 옷만 챙겨 나간 꼴이에요. 결혼하면서 집도 내가 해왔고 다른 건 거의 같이 부담한 데다 결혼해서 자기 집 퍼주느라고 딱히 둘이 같이 모은 돈도 많이 없었습니다. 저랑 이혼해봤자 손해보는 건 남편이지 제가 아니었으니 시댁에서는 이혼 막으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그 집 식구들이 무슨 수로 돌리겠습니까? 소송에 대응하는 수밖에요. 아이가 없으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그동안 시집살이한 증거들, 남편의 부당한 대우, 증거로 인정받아 승소했고 위자료도 전액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야 뭐 어차피 혼인 후에 증식한 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합의가 쉬웠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3년여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간혹 남편과 시댁에 참고 산 저도 잘못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 말고 더 심한 이유로 이혼하는 분들에게 네 잘못도 있다는 말은 굉장한 상처더라고요. 물론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 저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거나 겪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께 말해주고 싶네요. 불행한 결혼 생활이 절대 내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라고요. 마음 약하고 착한 건 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이용해 희생을 바라는 인간들이 잘못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혼 후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앞으로의 행복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